수술하시고 오신 분들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 오신 분 경우 뭐 재수술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저희는 뭐 4회까지 이상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피부의 유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희가 일단 피부 여건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오늘은 재확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존의 수술에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교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원하는 결과를 좀 얻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기존의 수술에서 염증이 생겼다든지 그게 유착이 됐다든지 또는 거기에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재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재시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고려해야 될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되느냐. 수술 전에 이 시술로 인해서 완전히 치유가 된 이후에 시술이 돼야지 안전하게 될 수가 있고, 또 합병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시행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약물이라든지 진피라든지 어떤 시술을 원하셔도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안전한 상태로 생착이 돼야지 그 이후에 저희가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 수술 전 검사에서 합병증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고, 혈압이나 당뇨가 새로 생겼다든지 그 이후에 다른 신규 질환들이 생겨서 생긴 건지 검사가 좀 수술 전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의 관리도 좀 틀려집니다. 조금 더 제한적으로 약물이라든지 또는 뭐 술이라든지 금주에 대한 제한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시술의 경우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잘 찍어 놓으셔야 되고, 수술 후에 어떤 결과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수술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협착인데, 이게 진피라든지 약물이 피부랑 유착이 잘 됩니다. 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유착이 제일 많고 흔합니다. 90% 이상이고, 한 10%에서는 어떤 면역 반응의 차이,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 반응이 너무 좋아서 들어온 약물이라든지 진피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좀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 유착이나 피부와 협착이 잘 돼서 이게 이제 어떤 발기를 하는데 제한을 좀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저희가 재시술을 할 때 꼭 신경 쓰는 거는 이 공간을 잘 유지시키는 거, 유착을 방지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협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시술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진피와 약물들 사이에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유착 방지제를 최근에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착이 생기는 거는 뭐 상처 치유 회복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는 그 염증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착 방지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물질이 HES라는 물질인데, 이거는 옥수수의 그 스타치 성분으로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 구조가 서로 변하지 않게 유착을 방지시켜서 진피하고 피부 사이에 어떤 막을 형성시켜 주는 거죠. 자꾸 붓는 거를 좀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길이 연장이라든지 음경 확대했을 때 어떤 커튼 이펙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재시술을 하도 그 위에 또 한 번 넣어도 되는 게, 그 위에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약물 같은 거를 같이 주입을 해주면 유착이 좀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 유착 방지제를 넣으면 네네.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제거할 때도 좀 용이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 같은 판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평면의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제거하기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확대 수술할 때 초기에 이 커튼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니시고요. 그 공간이 막 따르게 노는 공간이 아니고 유착을 방지시켜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내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혈관으로 자라 들어가는 거지, 이게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걸 막아주는 거지, 내 살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관찰을 먼저 잘 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시고 오신 분들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 오신 분 경우, 뭐 재수술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저는 뭐 4회까지 이상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피부의 유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희가 일단 피부 여건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치유 과정을 겪었느냐. 그러니까 2달 만에 다른 병원에서 하고 오셔서 바로 해달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최소 1년은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섬유화라든지 유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제가 그거를 봤을 때 발기도 시켜보고 평상시의 모양과 발기시켰을 때 어떤 피부 여건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하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좀 적어 있는 부분인데 뭐 그 부분을 조금 더 만족스럽게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두 번째는 염증이 생긴 분들의 경우는 대개는 그 병원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개는 아마 만족도가 떨어져서 오신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늘 수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한쪽 방향만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약물만 계속 넣거나 아니면 진피만 계속 넣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조금 여러 군데를 병원을 좀 다니면서 여러 의사들과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